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학원의 상술에 넘어가는 대표적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아이들이랑 이야기해 보면 와, 이거 완전 상술인데 어, 이 넘어가고 속는다 이런 경우들이 진짜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제가 생각난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만 최근에 있었던 요 세 가지 경우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케이스 1입니다. 예비고1에 생명일, 수학일, 수강. 어, 학원에 이제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완전 문과 친구예요. 뭐 저는 문이과를 나누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데 본인이 자기는 외고도 준비했기 때문에 문과를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고 수학을 정말 잘 못하고 그런데 영어는 굉장히 자신이 있고 잘하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수학을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수학을 잘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막 제가 보충도 부르고 하려고 했더니 시간도 없다 그러고 남아서 조금 더 하라 그러면 이제 뭐 다른 학원 보충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뭘 그렇게 보충을 많이 가냐 그랬더니 과학을 생명일 화학일을 수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너 왜 생명일 화학일을 수강을 하냐? 너 문과 갈 거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사탐세계 선택하면 되는데 왜 이걸 선택하냐 그랬더니 학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내신 잘 받으려면 생명일이나 화학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미리 선행을 하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요, 어떤 친구냐면 지금 공통수학일, 그러니까 수학상, 국가정으로 수학상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친구예요. 이제 처음 보고 있는 이런 친구란 말이에요. 수학이 전혀 돼 있지 않고 중학교 때도 수학 점수가 낮았던 그런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너 이거 의미가 없다. 이 시간에 수학을 더 해야 되거나 수학을 더 하기 싫다면 차라리 네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더 해라. 그래서 영어를 더 완벽하게 해놔라.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 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뭐 학원이 많으니까 이게 밀리고 뭐 보강을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잔소리를 계속하고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학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감언이설에 속아서 저희 학원을 끊고 그 과학이 연계되는 그 수학 학원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이런 경우에 케이스의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저희 학원에 다니는 이제 친구인데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이 친구예요. 이 친구도 이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중3 때 물리원을 수강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친구가 거의 전교 1, 2등 중학교 때 하는 친구니까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이과를 가라고 했는데 자기는 이과가 싫다 죽어도 문과를 갈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알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물리원을 수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리원을 수강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물리가 너무 좋아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사탐 3개 선택하는 것보다 과탐 하나 사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생기부를 조금 더 독특하게 만들고 그거 선택을 물리원을 하려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친구는 수투까지 완벽하게 심화까지 돼 있는 친구고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이제 미적분을 자기는 문과를 갈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미적분을 하지 않은 그런 친구였어요. 결국엔 이 친구는 지금 이과로 가서 과탐 3개를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학원의 상술에 속아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쓰고 또 이런 친구들이 막 이상이 높아서 고등학교도 다 광역자사고 선택하고 가고 싶은 대학은 막 높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광역자사고 친구들 다 우수하고 좋은 거 아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허와 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런 부분을 이거를 속을까 싶은데 설명회를 다니고 그거를 듣고 선생 설명을 듣고 이거를 속을까 싶은데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거를 속는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전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돈 벌려고 그런다 그래도. 케이스 2. 누적 테스트. 너의 진실은 무엇이니? 자, 요즘에 누태학원 막 말이 많잖아요. 특히나 초, 중, 등 학원에 대해서 저희 학원도 누적 테스트를 봐요. 그런데 그 누적 테스트 학원, 유명한 그 누적 테스트 학원들을 다니는 부모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점수가 안 나와요. 뭐 반에서 몇 등이에요.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너무나 잘못되고 학원의 상술이에요. 누적 물론 잘 봐야 되죠. 테스트는 잘 보고 배운 거를 기억을 해야 되지만 누적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 내가 뭐 수학 상하,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 확통 그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요. 수상하를 했어요. 그런데 수원을 진도를 나가. 그러면 내가 지금 수상하를 다시 배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당연히 잊어버리는 거는 맞고, 그럼 그거를 테스트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리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맞으면 좋지만 그거를 맞기보다는 내가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 문제를 틀렸을 때 그 문제를 다시 설명을 듣고 오답을 하고 개념을 다시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반복해서 기억하려고 누적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오답과 틀린 개수와 등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누적 테스트 학원인데 뭐 점수가 잘 나왔네 안 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누적 테스트를 보는 것 자체에서 심화 문제를 보는 것도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개념과 공식과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려고 보는 거지, 거기에서 더 심한 문제를 기억하고 풀려고 보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너무나 잘못된 이 상황에 우리 모두가 다 따라가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꼭 마법에 걸린 것처럼 취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똑똑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지혜로우신 우리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속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누적 테스트는 반복하기 위한 거예요. 틀리고 맞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심한 문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부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 3. 고등수학을 잘하는 방법. 개통수학이 고등수학 기름길이야, 지름길로 썼는데 기름길로 썼습니다. 지름길이니. 자, 이 너무 설명에 가면요. 막 자기 학원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학원은 개통수학으로 뭐 고등수학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렇게 개통수학을 해야지. 뭐 기하를 몇 단계를 들어야지 고등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다 헛소리예요. 다 상술이에요. 수학을 잘하려면 초등수학이든 중등수학이든 고등수학이든 연산이 잘 돼 있고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1학기, 2학기를 나눠 놓고 머리가 좋은, 돈을 많이 들여서 교육부에서 교과 과정을 편제해 놓은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개통수학으로 배워서 될 것 같으면 교육부에서 개통수학으로 해놨겠죠.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학원에서,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잘 듣고 우리 학원에서 특강을 잘 듣고 우리 학원의 선행을 잘 나가기 위한 편의사항으로 말빨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고등수학을 잘하는 방법이요? 열심히 하고 집중하면 잘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잊어버리면 공식 외우고 곱셈 공식 외우고 계속해서 많이 써보고 다시 반복하고 그러면 잘해요. 모르는 거 꼼꼼히 질문하고 숙제 잘해가면 잘한다고요. 개통수학이 의미가 아니에요. 기하 몇 단계를 듣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기본적인, 정말 속을 수 없는 기본적인 상술에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이 현혹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무슨 최면에 걸린 것처럼 이끌려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교육과 학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학원의 상술하고 이야기하면서 왜 학원의 상술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시나요?
요 부분 오늘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